7.16 대통령 암살 사건의 공판을 담당한 검찰관 백승기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네. 손인사도 좀 부탁드리고요.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영규 씨를 모시겠습니다. 행복의 나라에서 권력의 협박에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변론을 포기하려는 상황에 처하는 변호사 최용남 역입니다. 왼쪽 끝부터 봐주시고요. 하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유일하게 사복을 입고 오신 협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오늘 다양한 지금 포즈 부자신데요. 몇 개 더, 예, 좋습니다. 우리 송영규 씨가 꿈꾸는 행복의 나라에 사랑이 많은,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배수 씨를 모시겠습니다. 정인우와 함께 고군분투하며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변호를 맡은 부한명 역을 맡았습니다.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계속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전배수 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또 모실게요. 다음은 유재명 씨를 모십니다. 자, 권력을 위해 재판을 움직이는 합수부장 전상도 역을 통해서 지금껏 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왼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죠. 정면 아래쪽, 손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파격 변신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석 씨를 모십니다.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박태주를 살리기 위해 재판에 뛰어든 변호사 정인우 역을 맡았습니다. 왼쪽 끝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 진중한 모습을 통해서 묵직한 연기를 보여줄 예정인데요. 정면 아래쪽. 아, 좋습니다. 조정석 씨. 자, 정석 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유재명 씨 모십니다. 자, 2인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나라에서 강렬한 대립 연기를 보여줄 두 분입니다. 왼쪽 끝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네, 오른쪽,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네, 손인사도 해주시고요. 두 분이 함께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 볼까요? 보라트 좋습니다. 네, 그 손을 아래로 내려서 함께, 네, 좋습니다. 두 분이 함께 만드는 행복의 나라입니다. 네,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 배우분들 모두 모시겠습니다. 전배수 씨, 송영규 씨, 최은영 씨 모셔서 중앙을 기점으로 가까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서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행복의 나라의 주역분들입니다. 파이팅 좋습니다. 정면, 최은영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추창민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독님 중앙에, 네. 가까이 서셔서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저쪽입니다. 네. 정면 파이팅 넘치는 포토타임입니다. 오른쪽 끝쪽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판넬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판넬을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여름 극캉스 추천작 행복의 나라 8월 14일 찾아갑니다. 자, 먼저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으로 판넬이 잘 보이게 들어주시고요. 네. 자, 왼쪽으로 판넬도 함께 틀어서, 네. 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올여름 극캉스, 예, 행복의 나라가 진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8월 14일 날 마지막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행복의 나라를 외치면 입으로만 파이팅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판넬을 중앙으로 해주시고요. 행복의 나라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창민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아래쪽으로, 네,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정석 씨가 먼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인우 역을 맡았고요. 전성도 역의 유재명 씨, 부한명 역의 전배수 씨, 최용남 역의 송영규 씨, 백승기 역의 최원영 씨, 그리고 추창민 감독님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를 받으며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조정석 씨부터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행복의 나라에서 정인우 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재명 씨. 네, 반갑습니다. 행복의 나라에서 전상두 역을 맡은 배우 유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배수 씨. 네, 안녕하세요. 영화 행복의 나라에서 부한명 역할을 맡은 전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송영규 씨. 안녕하세요. 행복의 나라에서 그 최용남 변호인 역할을 맡은 배우 송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원영 씨. 네, 영화 행복의 나라에서 검찰관 백승기 역할 맡은 최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창민 감독님. 네, 행복의 나라 감독한 추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6분을 모셨습니다. 1979년 10월 26일과 12월 12일 사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최악의 정치 재판을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관련된 인물들 그리고 현장까지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를 나눴으니까 바로 사건 브리핑 토크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나라,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을 다룬 영화인데 이 작품을 연출하게 된 계기 여쭙겠습니다. 11.6이나 12.12 사건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11.6과 12.12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저희들이 그 재판과 어떤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저희들이 찾아봤을 때 되게 흥미로운 사건들이 있어서 그 재판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해 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네, 그 사이에 있던 우리가 잊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배우분들은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계기라든지 결심하게 된 이유, 조정석 씨. 네, 저는 시나리오 맨 처음 보고서 일단 12.6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근데 제가 몰랐던 인물, 새로운 인물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예, 이랬었구나. 이런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역사적인 어떤 공부도 됐었고, 그리고
또 약간 좀 제가 그 분을 변호하는 변호사 정인호 역을 맡았는데 말 그대로 제가 제 역할을 받고 이 시나리오를 읽었지만 너무나 변호해보고 싶은 그런 뭐 욕망이 막 치솟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내가 꼭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런 이유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네. 그 역할에 네. 대한 도전의식도 있었고요. 네, 네. 네. 유재명 씨는 어땠습니까? 네, 연기를 시작하고 20살 때 시작하고 뭐 나름대로 연극 영화 통해서 많은 작품들을 했었는데 이 작품을 읽을 때는 좀 이게 묘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했고 또 배우로서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에 나는 어떻게 연기를 할 것인가 궁금증도 생기고 근데 그 잔상 같은 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인물들이 어슴푸레하게 떠오르고 그들의 뭐 목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고 묘한 기분이 들어서 며칠 좀 고민을 하다가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작품을 하는 내내 배우로서 굉장히 좀 행복한 아주 뜻깊은 우리가 이 작품을 같이 해냈구나 라는 어떤 그런 보람을 느끼게 해준 그런 작품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정말 여운과 잔상이 남는 시나리오였고 전배수 씨. 저는 시나리오 다 읽고 난 다음에 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캐스팅을 보니까 뭐 주창민 감독님과 조정석, 이선균, 유재명이 하는데 안 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래서 참가했는데 너무 또 우리 변호인단들이 케미가 너무 좋아서 촬영 내내 좀 그 먹먹함들을 잠시 잊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변호인단들의 또 케미는 잠시 후에 제가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규 씨.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실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나이 때가 돼서 지금 그 당시에 그 격동의 시대에 민주화를 열망하고 지식인으로서 변호인을 맡았는데 제가 그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말대로 좀 먹먹했고 제가 가장으로서 동료로서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이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되게 굉장히 흥분됐고요. 그리고 전배수 씨 말씀대로 감독님과 이렇게 좋은 배우들하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뭐 마다할 수가 없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미가 좀 남달랐었네요. 네, 네, 네. 네. 최원영 씨는 어땠나요? 예, 뭐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말 역사적인 큰 사건의 팩트를 기반으로 한 모티브를 삼고 또 영화적 픽션이 가미된 내용 안에서 그 당시 뭐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영화 속에 있는 이야기들처럼 잘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또 어떤 그 아픔을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메시지가 그런 묵직함이 담겨 있는 게 굉장히 끌림이 있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추창민 감독님 또 좋은 배우들이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접해 들고 이런 작품에 한번 참여할 수 있다면은 개인적으로도 꽤 영광스러운 작업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배우 한 분 한 분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작품 속 행복의 나라 속의 인물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의 나라 인물들의 대립이 돋보이는 그날의 대립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와, 정말 짧은 영상이지만 그 대립이 팽팽하게 느껴집니다. 자, 살리기 위해 재판에 뛰어든 자, 그리고 권력을 위해 재판을 움직이는 이들, 그들의 대립과 얽히고 설킨 관계가 주는 긴장감이 보는 내내 느껴지셨을 텐데요. 자, 그럼 바로 스틸을 보면서 인물 셀프 변론 토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니까 역할들이 모두 변호사, 합수부장, 그리고 검찰관을 맡으셨죠. 그래서 그 언변과 카리스마로 본인을 좀 대변해 주시고 이 매력을 어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조정석 씨가 맡은 정인우부터 만나봅니다. 네. 자, 정인우, 박태주를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에 뛰어든 변호사죠.
정인우를 연기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을 뒀고 어려운 점은 또 어떤 점이었는지 본인이 역할 소개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정인호라는 변호사는 일단 법정 개싸움에 아주 능한 그런 친구인데 어찌하다 이 박태주를 변호하는 그 변호사를 맡게 되고 점점 조금씩 이 잘못되어가는 이 재판에 약간 좀 분노해서 자신의 어떤 심리가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변해가는 과정도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영화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정인우라는 인물이 가공의 인물이거든요. 그 당시 재판의 기록이나 그 재판에 참여했던 모든 인물들을 대변하는 인물이었기에 그 정인우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심리 변화도 중요했지만 이 상황들을 모두 관객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어쩌면 같이 제3자의 눈으로 이 상황들을 같이 지켜보고 계속 판단하고 그럴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저도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싸움에 능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스틸을 보면 강아지상이거든요. 예. 어느 종류일까요? 시추라든지. 시추. 시추. 네네. 약간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 그런 네. 싸움에 또 능하다. 네네.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연기하면서?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거는, 뭐랄까, 제 마음에, 제 심리에 어떤 그 변화들을 잘 다스리고, 그런 지점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순간에도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끔 해야 한다는 물론 그런 기준은 특별히 없었지만 감독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것들이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스스로의 그 심리의 파고를 네네네. 잘 안정시키는, 네네. 회피하는 그게 힘들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스틸 만나봅니다. 네, 박태주의 스틸입니다. 오늘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주는 명령에 의해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정보부장 수행 비서관입니다. 그 어떤 인물인지와 함께 그 연출자로서 해당 인물의 어떤 면모를 좀 중점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극중 인물인 박태주는 박흥주라는 인물을 어느 정도 가공해서 만들어진 인물인데, 제가 이분을 여러 가지로 조사해 봤을 때, 좌우 진영을 나누지 않고 이분에 대한 인간적인, 군인적인 그런 칭찬이 자자했던 분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역사 속에서 휘말렸을 때 어떤 행동을 취했으며,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을 이성균 씨랑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심리를 좀 표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행복의 나라를 연출하시면서 배우 이성균 씨와의 작업은 어떠셨는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제일 처음 성균 씨랑 작업을 하게 되면서 물었던 게 왜 이 작품을 선택했느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성균 씨가 조정석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조정석이란 배우가 되게 좋은 배우 같다. 그래서 이 배우랑 같이 하면서 이 배우한테 배우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렇게 좋은 배우도 아직도 호기심도 있고 열망도 있구나, 그리고 배우는 자세로 연기하구나라는 그 태도가 저를 되게 놀라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성균 배우와의 이야기를 감독님께서 대신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스틸 만나보겠습니다. 행복의 나라에서 만날 전상도 어떤 캐릭터인지 궁금하고, 또 스타일적으로 굉장히 파격 변신을 시도하셨어요. 그것도 이야기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시대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민주화를 갈망하는 정치하시는 분들, 시민들, 그런 운동들도 있었고,
그러나 그들의 일반인들의 어떤 시민들의 어떤 욕망을 짓누르고 또 편법을 쓰고 상식적이지 않는 어떤 술수로 진실을 은폐하는 어떤 그런 어떤 개인 또 어떤 집단의 어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어떤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존하는 인물을 모티브로 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작품의 결에서 그 작품의 결을 해치지 않는 어떤 지점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너무 드러나지도 너무 부각되지도 그러나 모자라지 않는 어떤 이 전 장군이라는 어떤 인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독님께 좀 많이 막막하다, 부담이 된다라고 요청드려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같이 만들어 봅시다라는 얘기도 듣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저기 머리를 이렇게 다 면도를 해서 예, 저 상태로 한 4개월, 5개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놀라고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고 일상생활에 머리를 좀 숨기고 다녔던 기억도 좀 나고, 동료분들도 그 현장에 이제 응원차 왔다가 깜짝 놀라시고, 네, 저도 집에 그 스틸 사진을 하나 걸어놨는데 집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사진을 보시면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동료분들과 함께. 그야말로 작품을 위해서 파격 변신을 분하셨습니다. 자, 다음 스틸 만나봅니다. 네, 부한명입니다. 자, 부한명 어떤 캐릭터인지, 그리고 변호인단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굉장히 지적으로, 예. 우리 현우 아버지 굉장히 지금 지적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부한명이라는 역할은 그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그 변호하는데 앞장서는 인물이기도 하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변호인단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좀 담당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랬어요. 네, 그 네. 변호인단에서 어떤 역할인지도 얘기해 주셨는데, 아니 진짜 그 당시에 계셨던 분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저도 보니까 그러네요. 예. 아니, 근데 아까 유재명 씨 사진 잠깐 있었는데, 네. 덧붙이자면, 네. 그 저희가 처음에 테스트 촬영을 먼저 하게 했죠. 되잖아요. 네. 그때 머리를 이렇게 다 깎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때 좀 믿음이 확 생겼었어요. 이 영화 제대로 흘러가겠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모습을 보고는 어떤 느낌? 저는 만족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스틸 만나보시죠. 이분도 그 당시에 계셨을 것 같은. 최용남 역시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11.6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살리려는 변호사입니다. 최용남 어떤 캐릭터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고민해서 연기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일단은 국가 대통령 암살 사건의 공판을 맡은, 그래서 이제 진짜 민주화의 열망에 동료들과 함께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인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협박당하면서 그 가족에 대한 협박을 받으면서 이제 그 동료들을 배신하고 이제 물러나게 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배우들이 다 그렇지만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다들 양복 자기네들 까맣게 입고 저만 이렇게 이제 극 중에서도 약간 왕따 당하는 약간 그런 역할을 따로 연락을 못 받으시. 네. 오늘도 말해주지 않고 항상 그 현장에서도 이랬습니다. 현장에서도 약간 저만 좀 외톨이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좀 연기하기 힘들었는데 감독님께서 추스려 주셔서 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늘 얘기를 하는데 예, 항상 이게 못 들었다고 항상 우기는. 각자 입장이 있는 거죠. 예. 오늘 제가 알기로 따로 드레스 코드를 맞추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정말 속상해요. 네. 명언이 나옵니다. 덧붙이자면 예. 항상 현장에서 이러셨어요. 그래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항상 속상해 하시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리고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항상 촬영을 하면서 OK 컷을 제일 잘 맞췄었어요. 이번에 OK다 그러면 감독님이 항상 OK를 하셨던 오케이. 거예요. 예.
이번에는 정말 야 정석이 저거 무조건 오케이다. 오케이다. 그러면 감독님께서 오케이 항상 맞췄던 걸로 내 디렉션은 잘 안 듣고 예, 거기에만 계속 몰두하고 있어가지고 원래 또 선택과 집중을 다른 쪽으로 하신 거죠. 아, 대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송영길 배우가 안경을 벗었을 때 또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라는 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다음 스텝 만나봅니다. 자, 11.6 대통령 암살 사건의 공판을 담당한 검찰관 백승기 역을 맡으셨는데 최원영 씨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연기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뭐 대통령 암살 사건의 이제 공판을 맡은 군 검찰관인데, 뭐 이만식 변호인, 정인우 변호인단을 그 필두로 한 변호인단하고 치열하게 이 법정에서 이제 대립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암살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모두 유죄로 주장하면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제 신분 하에 굉장히 치열하게 좀 날카롭게 그 법정 안에서 좀 나를 세웠던 인물입니다. 네. 예. 좀 어려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변호인단은 이렇게 단체로 있고 또 혼자서 외로운 싸움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뭐 이제 선배님들 말씀하시니까 그때 현장이 좀 기억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군 검찰단이 몇 분 같이 함께 하긴 있는데, 워낙 변호인단이 이렇게 쨍쨍하게 다 이렇게 모여다니면서 항상 현장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 안에서 뭐 연기하는 외에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외로웠던 순간. 그래서 혼자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정말 이렇게 혼자 구석에서 조용히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그 뭐 애써 어울림을 제가 또 좀 이렇게 약간 그냥 무의식 속에서 자제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이들과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좀 맡은 캐릭터에 좀 더 몰입하기 위해서. 예, 집중하고 들어가 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냥 좀 현장에서 좀 그랬던 기억들이 있고, 저도 뭐 사실 이런 군사 재판에 대한 과거의 현실, 뭐 그때 당시에 어떤 뭔가를 재현하는 연기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영화 시나리오 안에서 내용에서 좀 충실하기 위해서 역할에 임했던 것 같고, 즐거웠던 현장으로, 참 뭉클했던 현장으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각자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정말 그 현장 정말 뜨거웠네요. 예, 행복의 나라 제작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조정석 씨 발가락 4개는 돌아왔나요? 예, 돌아왔어요. 네. 예. 제작 비하인드를 엿볼 수 있는 영상 함께 보고 오셨는데, 자, 이 행복의 나라 제작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공들여서 이 작품에 임했는지가 느껴지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행복의 나라가 어떤 현장이었는지 추가 증거물들을 제가 받았는데요. 그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공개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물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증거물 제출은 바로 김보묵 미술감독께서 해주셨습니다. 미술적 측면에서 가장 공들인 게 바로 이 법정 장면이라고 들었는데, 법정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논의하셨는지 감독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영화는 이야기도 있지만 시대의 기록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1.6 법정 장면을 어떻게 보면 기록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대의 법정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변호인단 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검찰관, 법관들, 모두 이런 분들을 거의 이제 지금 메이킹처럼 동시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시대의 느낌이 나게 그렇게 구현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자, 정말 최대한 그 시대에 맞게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아요. 조정석 씨와 최원영 씨가 그곳에서 치열하게 대립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세트장 맨 처음 들어왔을 때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랑 똑같이 재현했다고. 그래서 왠지 그 말씀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뭐랄까 약간 좀 힘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 자리에서 보이는 박흥주
아예 박태주 그 대령의 그 위치와 그리고 객석에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앞에 검찰들 예, 검찰관. 그래서 촬영이 다 끝나고 저 혼자도 여기를 한번 이렇게 돌아다녀 보기도 했는데 배우가 이제 의상이나 분장 이름도 봤지만 이 세트에 대한 그 공간, 기운과 그렇죠. 공간에 대한 그 기운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 기억이 나요. 법정 이 공간만 보면. 태원영 씨는 어떠셨나요? 예,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저 법정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 공간에서 주는 어떤 공기의 기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인물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뭔가 굉장히 오래전에 있을 법한 법정. 그러니까 저는 뭐 직접적인 경험이나 기억이 있지는 않았지만은 현실을 그대로 구현해냈다는 그 말을 듣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 때문에 제가 있는 자리와 변호인단이 있는 자리 그 사이에 있는 이제 방청객 사이에서 이렇게 삼각형 구도로 보여지는 그 공간 안에서 제가 한번 앉아봤는데 뭔가 제 역할과 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와 신념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냥 되게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고민들이 좀 순간순간 생기기도 하고 그 방청객분들 저희 이제 앞에 지금 사진에도 보이지만 꽉 차 있을 때는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무시무시한 그 기운의 어떤 힘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안에서 또 함께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고 참 큰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야말로 그 역사와 시간을 삼킨 것 같은 그 공간의 힘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저에게 추가 증거물이 또 지금 도착했다고 합니다. 추가 증거물 좀 띄워주시죠. 네. 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유일하게 법정 세트장에서 촬영이 없었고, 지금 이 추가 증거물에 계셨던 분이 계시죠. 예, 유재명 씨. 자, 저곳은 어떤 공간이었고, 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곳 공간은 그 법정을 도청하는 밀실인데요. 국가 권력이라고 하고 국가 폭력이라고 하는데 개인의 어떤 자유나 인권을 침해하고 자신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무슨 짓도 서슴지 않았던 그 시대의 상징물 같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저런 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또 실제로 뭐 그런 역사적 사건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저 공간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으로 자신의 욕망으로 세상을 가질 수 있다는 어떤 욕망을 꿈꾸는 아주 어긋난 어떤 개인의 욕망을 품은 한 사람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곳에 유재명 씨가 딱 앉아 있을 생각을 하니까 영화를 통해서 저희가 그 느낌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물 제출의 주인공은 바로 여기에도 계시는 추창민 감독님입니다. 띄워주시죠. 네, 시대성이 물씬 드러나길 바랐던 그 변호인단 사무실 세트장, 요거와 관련해서 전배수 씨와 송영규 배우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세트장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그때 어렸을 때 흑백 필름으로 느꼈던 그 흑백 영상이라든지 TV에서 봤던 법정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여기에 나는 유엔 성냥 뭐 이런 소품 하나하나가 뭐 청자 담배 뭐 이런 것들이 그 실제로 흑백 속에 남아있던 제 이미지가 현실로 그 칼라로 이게 딱 실현되는, 구현되는, 그런 느낌에 대한 그런 걸 너무 받았어요. 제가 여기 진짜 내가 그 흑백으로 영상으로 나 이미지 속에 있었던 사람이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이런 공간과 이런 거에서 그런 경험을 제가 실제로 받았습니다. 그만큼 완벽하게 구현이 됐다라는 네. 말씀인 거죠. 어릴 때 흑백 TV로 봤던 그 공간에 내가 들어간 듯한. 제가 봤던 그런 것들이. 우리 그 전배수 씨는 그러면 변호인단의 앙상블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앙상블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앙상블은 정말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촬영장에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었고, 그리고 아까 이성균 씨도 계속 보이기도 했지만 그 앙상블이 너무 좋았던 거기 때문에 더 오래 가슴에 많이 남죠. 남고. 예.
또 보니까 또 가슴도 먹먹해지고 그렇네요. 예. 자, 지금 뭐 우리 조정석 씨와 전배수 씨, 송영주 씨 외에도 우현 씨와 이영균 씨도 네네네. 변호인단으로 함께 하셨죠. 네. 변호인단이 모여 있을 때 뭐 특별히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너무 많다고 지금 말씀해 예. 주셨는데 송영주 씨가 예. 일단 뭐 많아.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배수 씨가 이번 아니, 얘기를 그- 잘해서. 사실 저는 처음에 저기 세트장이 어디냐면 재래시장의 어느 귀퉁이에 있는 아주 허름한, 정말 가보면은 와 아직도 이런 건물이 남아있어 할 정도의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미술을 저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분장을 끝내고 거기 그 세트장에 들어가는 그 골목 어귀에서부터 저희는 그런 감정을 느꼈었던 것 같거든요. 이미 예, 예. 그래서 아마 저희 우연 씨, 형균 씨, 정석 씨, 영규 씨, 이렇게 다 있고, 그리고 또 같이 있었던 또 다른 변호사들도 있어요. 엄청 북적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저 공간이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저기서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딱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다. 네. 다음에 근데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말씀 예. 중에 저도 생각이 나서 변호인단은 그냥 모이는 것 자체가 에피소드였어요. 그렇죠. 예, 제 기억에는 그래요. 형님들께서 그리고 또 형균 씨도 그렇고 다 그렇죠. 모이면 워낙에 또 말씀도 재밌게 네, 하시고 네. 성격이 좋은 분들이라 만날 때마다 에피소드 만날 때마다 단체였다.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우리 전배수 씨의 에피소드는 다음 언배 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증거물 제출의 주인공은 조정석 씨와 유재명 씨입니다. 공개합니다. 네, 바로 추창민 감독님과의 촬영 현장에 대한 증거물인데, 자, 이 두 분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추창민 감독과의 촬영 현장이 나에게는 행복의 나라였다. 예. 네, 기억나는 게 제가 작품 촬영하기 전에 며칠 전에 감독님한테 요청을 해서 인물에 관련 얘기도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감독님 자신감은 있지만 확신이 안 든다. 감독님이 저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 라고 요청드렸고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한마디로 인자하시고 너그럽고 그리고 사석에서 형님으로 모시고 싶은 그런 같은 동양 그 고향 출신의 형님으로 모시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일말의 양보도 없으시고 정말 저를 혹독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감독님과 작업을 하면서 정말 배우로서 색다른 경험 중에 하나인데 더 하고 싶다. 더 하고 싶다. 그래서 감독님 오케이를 내셔도 감독님 저 한 번만 더 하고 싶습니다. 저 다른 버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버전이 세 번째 버전, 네 번째 버전, 또 다른 오케이 버전 다 오케이를 주셔도 또 만족 못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다른 배우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인상에 기억에 아주 오래 남을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추창민 감독님의 특징을 열정과 집념이라고 또 유재명 씨께서 다른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석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고 감독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독님이랑 뭐랄까 진짜 형님 말씀처럼 감독님 저 큰형님 제일 큰형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장이 저 너무너무 행복의 나라였고 그리고 감독님이 오케이 하셔도 제가 예를 들어 감독님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마다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고 뭐 하고 싶은 거 더 있어? 한 번 또 그래. 뭐 이렇게 해봐. 또 해봐. 뭐 그러면 왠지 느낌은 영화에선 다 첫 번째 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왠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말 감독님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네. 배우분들의 200%를 끌어내준 추창민 감독님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마이크로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행복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께서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중앙의 끝쪽입니다. 예.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 톱스타뉴스 서승아 기자입니다. 네. 네, 먼저 영화 개봉 축하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화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대본 그대로 이제 연기를 하려고 노력하셨는지 아니면 이게 만약에 나라면 이렇게 행동을 했을 것 같다. 이게 자기만의 해석으로 연기를 하려고 하셨는지 배우분들에게 궁금하고요. 감독님은 이제 박흥주 대령님을 세상 밖으로 이제 재조명하면서 관객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중심 메시지가 뭔지 한 번 더 이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배우분들은 감독님이 다른 전작 광해나 왕이 된 남자처럼 이제 흥행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의 관객 동안을 예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일단 영화적 상상도 가미가 됐지만 실화가 또 모티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본 그대로로 연기하셨는지 자기만의 해석이 있었는지를 조정석 씨가 먼저 대표로 좀 말씀을. 예. 일단 저는 시나리오 맨 처음 읽을 때부터 텍스트 자체가 굉장히 힘이 있는 대본이었고요. 그래서 정인우가 하는 모든 말들, 정인우가 하는 모든 대사들을 잘만 표현해 보자. 이런 생각으로 맨 처음에 접근을 했던 것 같고, 어디까지나 표현이 돼도 조정석이란 배우를 통해 표현이 되는 거니까 저의 아마 상상력이 어느 정도는 분명히 가미가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신 처음에는 이 대사들의 힘이 느껴져서 이 인물의 이 대사,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정확하게 누가 봐도 이런 감정이니 이런 감정들, 가장 주가 되는 감정들을 잘 표현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전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또 새롭게 탄생한 또 네, 인물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유재명 씨도 같은 질문에 대답을 좀. 네. 네, 역사적 사건, 실제 사건이라는 것과 실제했던 인물이라는 무게감은 배우들한테는 도전이기도 하지만 또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감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자료를 찾아보고 또 외모를 분석하고 말투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느 순간 또 그걸 버려야 할 때가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작품은 모티브를 삼은 그것들을 가지고 영화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상상력으로 또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도 거기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버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또 불안해지고, 또 그래서 감독님 찾아뵙고 확신을 가지고 했다가 다시 반복하는 그런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동료들이 옆에 있고 스태프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힘이 나는 아주 그런 고통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네. 고통의 연속이었으나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흥행 예측에 대해서 전배수 씨, 네. 눈물의 여왕, 돌풍에 예. 이어서 자, 행복의 나라 추창민 감독님과 함께하는데요.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이 조그만 화면으로 보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말 집요하게 찍었어요. 조그만 티끌만한 디테일하게. 디테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작은 화면으로는 그 디테일들이 살아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큰 화면으로만 봐야 그 디테일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영화라고 전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보러 오시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저 역시 계속해서 저의 흥행 기록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데요. 이어진다. 송영규 씨, 예. 어떤 바람이 있으신지 좀 말씀. 네, 전배수 씨의 힘을 입어서 네. 1000만 이상 갔으면 하는 바람이 확실히 아무 생각 없습니다. 진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네, 생각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최원영 씨. 예.
앞서 두루두루 말씀하신 대로 뭐 질문이 뭐였죠? 흥행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바람이라든지. 예. 예, 저 역시 이 영화를 극장에서 아직 보지 못했고 꼭 관람하고 싶은 열망이 정말 크게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글쎄요, 뭐 말씀대로 우리 감독님께서 정말 치열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그리고 거기에 배우들이 반응하는 그 세포들이 그 순간순간을 지금 떠올려 보면은 막 살아있고 그 행복감과 어떤 그 막 알 수 없는 묘한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었던 현장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많이 잘 담겼을 것 같고 그 큰 화면으로 봤을 때 뭐 이게 화면이긴 하지만은 실제 그 안에서 숨쉬는 어떤 공기의 질감이라든지 무게, 여러 기온, 온도도 다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극장에서 개인적으로도 꼭 많이 관람을 할 예정이고 개봉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도 보시면은 좋은 영화가 될 것 같다는 믿음이 있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참여한 배우분들도 기대하는 작품 행복의 나라입니다. 감독님, 이 인물들과 그리고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메시지 질문 주셨습니다. 박태주의 모티브가 된 박흥주란 인물은 지금 또 그 국립 묘지에 묻혀 있는 게 아니고 개인 묘지에 묻혀 있는데 제가 이제 묘비병을 보면 육군 대령 박흥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강력하게 복권을 원하는 느낌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통해서 그분이 세상에 소개되고 그리고 그분이 어쨌든 세상에 받았던 부당한 대우가 조금은 희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이번에는 중앙의 왼쪽입니다. 뒤쪽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스N의 하수정 기자라고 반갑습니다. 하는데요. 전 유재명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이 행복의 나라가 아무래도 서울의 봄 영화 스토리의 좀 바로 이전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똑같이 그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황정민 씨가 연기를 했는데 그 작품에서는 이제 좀 극악무도하고 악인의 모습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두 영화가 불과 좀 개봉이 8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좀 개봉을 앞두고 또 어떤 배우로서 어떤 생각이신지 또 어떤 마음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같은 인물을 또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저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유재명 씨? 영화적 상상력이라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데 그 상상력에 의한 어떤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인물이 떠오르고 또 그 인물을 모티브로 했던 것들을 확인하게 되실 때, 아, 그 사람이다 라고 바로 아실 텐데요. 저희 영화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시대의 개인의 행복 혹은 나의 가족 혹은 동료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 어떤 개인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은 어떤 시대의 상징, 국가 권력의 상징, 국가 폭력의 상징을 하는 인물이다 라는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결이 다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면 또 다른 어떤 영화적 상상력에 의한 재미를 느끼실 것 같고요. 비교를 뭐 하실 텐데 또 비교 안 하셔도 되고 또 하시면 하시는 만큼 각자 영화에 어떤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영화만의 매력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었고 또 서울에 보면 또 정말 멋진 배우분들 또 감독님들 또 그 영화만의 매력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영화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희 영화도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그쵸? 당연하고요. 네. 그런 마음입니다. 네. 또 영화의 결이 또 다르고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인물의 매력을 이제 만나볼 텐데 저도 좀 궁금하네요. 서울의 봄을
보셨죠? 그 전두광 연기를 한 황정민 씨의 연기를 보시고는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폭발력과 그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전소장 역할을 하셨고, 저는 제가 했던 전소장은 중간에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 줄타기.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개인의 어떤 연기나 어떤 작품의 결을 해치지 않으면서 개인을 이 상징하는 어떤 모습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러나면서 드러나지 않고 폭력적이면서도 폭력적이 않는 어떤 그런 경계. 예, 그래서 시대가 잘 보이게 어떤 상징이 잘 보이게 그렇게 좀 연기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고민의 관점이 다른 또 그런 인물,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이번에는 뒤쪽에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서울 함상범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감독님하고 주종석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그 주종석 배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이성균 배우께서 이제 조정석 배우 때문에 이 작품 출연했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뭐 이성균 씨와 촬영하면서 뭐 특별했던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뭐 말씀 주시면 좋고 옆에 배우님들도 뭐 덧붙일 말 있으면 뭐 덧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창민 감독님께는 그 최근에 뭐 재심 여부 관련해서도 좀 관심이 뜨거운 사안이고 뭐 실존 인물 모티브 했는데 좀 뭐 되게 예민한 소재일 수 있는 건데 이 작품을 선택했다는 거에서 좀 용감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부담감도 클 것 같고 좀 심정이 궁금합니다. 조정석 씨, 사실 아까 감독님께서 그 이성균 씨와의 그 이야기를 할 때 조정석 씨가 눈시울을 살짝 붉히셨는데 촬영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너무 뭐랄까 정이 많은 사람, 그리고 그래서 촬영하면서 늘 언제나 단 한 번도 즐겁지 않은 순간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또 장난기도 많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한테 장난도 막 치고 그러면은 다 받아주는 형, 너무너무 좋은 형님이셨죠. 그래서 촬영 현장, 하지만 그 촬영장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집념이 대단하셨고, 그래서 연기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뜨거웠고, 연기가 종료되는 순간은 굉장히 따뜻했던 그런 형님으로 기억하고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네. 혹시 조정석 씨 때문에 작품을 선택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형이 농담으로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지금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죠. 그런 말씀 해주셨다는 것 자체도. 그리고 저 또한 또 성균이 형님한테 굉장히 많이 제가 의지하고 그랬던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유재명 씨도 좀 첨언을 부탁드릴까요? 함께 촬영하면서 어떠셨는지? 네, 성균이랑은 저랑 한 살 차이인데, 항상 저를 놀렸어요. 그 형은 그래서 너무 촌스러워. 그게 문제야. 그리고 동생이지만 형처럼, 제발 좀, 제가 좀 성격이 그렇게 좀 활달하거나, 또 뭐 세련된 어떤 그런 어떤 옷을 입거나, 뭐 그러지 못해서 구박을 좀 많이 받을 때마다 같이 정수도 같이 구박했는데, 추억이 많죠.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느끼는 요즘인데, 성균이만 생각하면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멋진 친구이자 동료 배우이자 같이 함께 작업을 했던 좋은 동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고 싶고. 네. 우리 궁금합니다. 다른 배우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어떤 배우였는지 어떠셨는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성균 배우는 제가 이 전작 영화인 킹메이커에 이어서 바로 함께 같이 했는데, 늘 킹메이커 때도 그랬고 행복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늘 한결같았어요. 뭐 처음에는 그냥 같이 있으면 그냥 무심한 듯 그렇게 있으면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금 지금 소외되어 있는 친구들 이렇게 챙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드러내지 않고 그랬던 모습들에 늘 감동을 받았던 동생이고, 참 보고 싶습니다. 송영규 씨. 네,
그 첫 번째 작품 저도 여러 가지 했는데 성균이는 항상 형이랑 작품 한 번 더 하고 싶었어. 그 전에는 친하지 않았는데 형이랑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뭐 그랬던 친구고요. 항상 옆에서 용기 줬고 그리고 생일까지도 다 챙겨주는 그런 따뜻한 친구였고 항상 근데 이제 오면은 또 이렇게 장난기도 많아서 형 제발 좀 촬영에 진지하게 임해줘. 형 전배수랑 놀면 안 돼. 형 연기가 망가져.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그랬던 친구고 항상 고마웠던 친구였습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최원영 씨. 예, 제 기억 속에도 형은 그냥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도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정있게 안부를 물어주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 모습을 같이 작품 전에도 한번 사석에서 뵀을 때 본 기억이 있었고요. 작품을 하는 동안에는 좀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이제 촬영 현장에 아침에 오시면은 분장을 받고 이제 형이 수염도 붙이시고 뭐 하는데 음악을 본인 이제 이렇게 핸드폰 음악을 쭉 틀어놓으시면서 이렇게 꽤 긴 시간을 혼자 받으시거든요. 제일 인물 중에 많은 시간을 분장에 시간을 할애하시니까 그런 모습에서 그리고 이제 현장으로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또 같이 연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진짜 연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문득문득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늘 말 밝고 따뜻하고 밥 먹을 때도 즐겁게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영광이었고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참 보고 싶어요. 네. 아, 진짜 보고 싶네요. 자, 감독님. 기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소재 자체가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연출하시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했을 수도 있는. 아마 이제 그렇게 부담이 됐기 때문에 제가 했던 노력은 최대한 기록에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영화 속에 나오는 많은 장면과 많은 대사들이 실제 법정 장면이나 아니면 기록에 의했던 다큐에 있는 장면들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서울신문의 김기중 반갑습니다. 기자입니다. 네. 제목 관련해서 감독님께 질문이 좀 있는데요. 뭐 쪽지 재판이라든가 뭐 정치 재판 같은 그런 직접적인 아니면은 또 좀 강렬한 제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좀 소프트한 이 행복의 나라라고 제목을 지으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감독님 비롯해서 다른 배우들이 이성균 배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뭐 조정석 배우나 유재명 배우분들은 이제 많은 시간을 같이 하셨을 텐데 관객들이 어떤 이번에 이제 개봉 이후에 어떤 연기를 좀 이성균 배우의 어떤 연기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제목에 관련해서 질문 주셨어요. 행복의 나라로 제목을 하신 이유. 일단 영화 속에 한대수 씨의 행복의 나라로라는 노래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노래 때문에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어쩌면 그 시대가 역설적으로 봤을 때는 행복의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가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나아갈 길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행복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조정석 씨가 대표로 이번 행복의 나라가 개봉을 하고 나면 이성균 씨 어떤 연기가 우리 또 관객들의 마음에 닿을까요?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정말 많은 변신을 해오셨던 것 같거든요. 성균 형님이. 그래서 그치만 지금까지 아마 보실 수 없었던 어떤 이성균 배우의 어떤 묵직함, 진중함,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분장 맨 처음 하고 테스트 촬영할 때부터 저는 그게 너무 느껴져서 뭐랄까 정말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인물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친하고 좋아하는 형이어도 연기할 때 그 눈빛이나 그 기운이나 그 분위기가
그때 그 모티브를 한 박흥주 대령의 모습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성균 배우님의 아주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그런 캐릭터의 변신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중심을 잡아주는 그 묵직한 연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우리 기자님들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 방청 잠시 멈추고요. 배우분들과 감독님들 마지막 인사와 이제 포토타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조정석 씨부터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행복의 나라 8월 14일에 개봉했는데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1000만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유재명 씨. 네, 여기 앉아서 앞에 보이는 행복의 나라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다가 우리 작품의 제목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앞선 기자분들의 질문이나 동료 배우분들의 대답을 들으면서 나의 나라, 나의 나라, 행복한 나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한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신념, 또 진실을 은폐하는 어떤 상징들, 그 폭력들, 그리고 그걸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행복이란 것은 무엇이고, 나라, 우리의 조국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게 행복한 나라인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영화적 상상력으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아주 좋은 영화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많이 보러 와주시고 또 친구를 그리워하는 어떤 사람들도 많을 텐데 많이 와서 친구의 모습을 봐줬으면 좋겠고 저희도 꼭 영화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배수 씨. 저희가 얘기한 거는 한 40여 년 전의 얘기지만 그 암울하고 기운 빠지는 일들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또 힘을 내는 거는 그 영화적인 판타지라든지 또 그런 뭐 희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힘을 내는 거잖아요. 우리 영화는 이선균의 판타지와 조성석의 힘 있는 그 대립이 그 영화를 완성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극장을 나가실 때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규 씨. 네, 감독님, 최창민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 그리고 저희 조성석 배우, 유재명 배우 정말 진심 어리게, 집요 있게, 정말 성심성의껏 정말 열심히 찍었던 영화입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원영 씨. 예, 굳은 날씨에도 이렇게 저희 제작 보고에 또 참여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기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시간이 좀 지난 그 촬영 시간을 기억해 보는 시간이었고 개인적으로도 영화에 대한 뭐 제가 참여한 기여라든지 뭐 어떤 부분이 조금 미약할 수는 있지만 이 영화가 갖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는 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억 속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영화, 좋은 감독님, 너무나 사랑하는 배우들과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정말 자신하고픈 그런 작품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함께 좀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영화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창민 감독님.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다른 건 장담할 수 없지만 영화를 보시면 얼마나 좋은 배우를 우리가 떠나보냈는지 그거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고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 의자 위에 올려주시고요. 무대 옆쪽에서 잠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